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모든 게 없다,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우리 군 대비 태세를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야당이 안보 정책을 강하게 따지고 정부 대응을 압박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북한의 눈치를 보는 존재라며 모욕하다니요. 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우리 군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뜻입니까?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50만 장병은 물론 5천만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책임도 품위도 저버린 박충권 의원은 왜 제명 안 합니까? 2월 10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메시지에 연일 화력을 쏟고 있죠. SNS를 통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절의 밥상머리에 어떤 이슈가 올라오느냐가 정치권의 큰 화두인데 부동산이 일단은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일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을 SNS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또 이제 화두로 던졌네요. 예. 네, 결국에는 이제 영구 특혜에 대해서 내가 메스를 대겠다라고 결단을 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영구 특혜. 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 뭐 다주택도 그렇고 임대주택도 그렇고 결국에는 소수의 그러니까 특혜받는 소수, 다수의 고통받는 서민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아예 결정을 좀 하신 것 같고 이번에 다주택 양도세 이제 유예,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한 것도 결국엔 임대사업자 뭐 세입자라던가 그 세입자 안정권 때문에 이게 시작된 정책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유예를 하게 되면 이게 이 사람들에게 영구 특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대통령 스스로의 약간 위기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린 소수가 됐으니 다수를 위해서 실수요자를 위해서 이것도 메스를 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과세는 공정 과세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키워드로 해서 세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를 강화하고 그 세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 공평, 공정, 과세. 그 측면에서 이번에도 유예에 대해서 영구적인 특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준비해라. 이렇게 경고를 좀 내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 등록 업체가 되면 뭐 사업자가 되면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다가 또 세비까지 좀 그렇죠.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걸 계속 해야 할까요? 라고 어제 이제 던졌었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서울에 뭐 임대주택 아파트가 여기에 그쳤다. 어느 정도에 그쳤다. 좀 이렇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질타를 하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 정부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보수지나 경제지를 중심으로 어떤 프레임을 걸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그 프레임에 걸려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한 2, 3주간 이어지는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논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실패가 결국엔 정책의 실패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 프레임 전쟁에서 계속
지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반복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뭐 임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겠다 여기 세제를 뭐 하겠다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 사실 이게 딱 프레임에 걸리는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문법대로 하면.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나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 어허.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이 일정 부분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하면 약간 프레임 거는 게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정당하게 노력해서 집이 많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박해를 하냐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면 그 사람들을 더 잘했다고 해야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단순화시키면 이런 프레임을 계속 걸고 그게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그치 나도 돈 많이 벌면 집 많이 갖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벌고 하면 좋은데 정부가 이러면 나에게 그런 기회가 보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만 그 주어지지 않는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라는 거 심리를 불안 심리를 아하. 계속 자극해 왔거든요.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근데 이제 그런 예. 부분에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요와 매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예, 뭐 예. 이런 입장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민간 임대를 등록했던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갭 투기를 하면서 좀 악용하기도 했었거든요. 요걸 정면으로 이제 하는 게 반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맨 처음 제도의 목표가 중요한데 제도의 목표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세입자 이제 보호. 장기적으로 이 사람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을 한다거나 장기 임대에 대해서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의 우선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임대차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임대차인의 그 방패가 좀 되어버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이거를 맨 처음에 적용을 했을 때는 뭐 10년 의무 임대라든가 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대신에 뭐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을 줬었거든요. 그 임대인들 아니 임차인들을 위해서. 근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었냐는 실효성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갭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아파트 영역까지 이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이제 이거를 제한하고 사실상 폐지하게 되는데 아파트 측면은 폐지하게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임대 사업을 하면 세금 거의 안 낸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하나의 투기 상품화가 돼버린 이제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께서 이 투기 상품화 이제 근절하겠다. 더 이상의 이제 세입자 보호란 이름으로 이 사람들 방패로 쓰는 거를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런 투자하에 이제 말씀하신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모든 임대사업자가 다 투기꾼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임대사업자 중에 선의가 있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 탐욕으로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 선의와 탐욕은 분별시켜서 투기꾼을 근절하겠다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도 늘리고 그다음에 세입자를 좀 우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갭 투자라든지 오히려 이게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었다. 그 제도적인 완결성 여부가 뭐 어떠냐를 떠나서 시장이 이제 그거를 또 활용하는 방식들이 있었던 예. 거고 그게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시행해 보니까 이게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다량의 임대주택들이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들이 많은데 비율적으로 보면 왜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라든지 이제 다른 금융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을 걸어놓는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임대 사업을 할 정도면 이제 거의 기업화 그렇죠. 정도의 규모의 예.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주택 선호도가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니즈는 사실 이제 그게 아니라 아파트를 아파트죠, 가고 싶어 하는 아파트. 건데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빌라 오피스텔을 갖고 있잖아요. 요걸 내놔도 그럼 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통계에서 주택 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의 선호가 이제 높은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으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급이 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또 부동산이라는 게 예. 층위가 넓고 지역마다 또 다르고 사람마다 또 요구가 다 달라요. 어떤 청년들은 내가 그래 원룸 살다가 예를 들면 방 2개짜리 있는데 가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주거 안정 측면에서 이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수요층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효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는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 물량을 늘린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발표했던 아파트 이제 서울 권역별 아파트 그렇죠. 공급 예. 물량도 그렇고 플러스 이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일단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물량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물량을 넓히면서 규제를 가겠다. 이 방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전방위적으로 아무튼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 요건 어떤 의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전임의 고백으로 이제 후임인 이재명 대통령이 칼날을 드디어 잡을 수 있게 됐다.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2026년 2월 9일 날 평상재방 TV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아예 대놓고 예고편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스스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면죄부,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으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우리는 실패했고 당신들의 성공은 기원합니다. 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좀 힘을 실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당신은 좀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 느꼈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연일 본인의 뭔가 급을 띄우는데 활용하지 않나. 연일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다주택자 이 규제 본질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프레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단순 다주택 소유자랑 임대사업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하나의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근데 이 사람이 선의를 갖고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네,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예. 다주택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건지 이거를 사실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부자가 되면 나도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심리를 일종의 자극하는 워딩인데 본인이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서울시 집값이 몇 배가 됐는지 제가 뭐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지만 최소한 3배 이상은 올랐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가장 오래 책임져 왔던 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말하자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본인의 뭐 실패와 성찰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 없이 지금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 15년 전에 했어야 되는 얘기 해야 먹힐 법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2, 3개월 뭐 효력이 있겠지만 시장 본질과 반하다. 뭐 악담도 그냥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규제 정책에 대해서 가장 쉽게 비판하는 방법이 시장의 기능과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제 말하자면 견인되어 가는 영역이지 이게 시장의 자유도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뭐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1차원적이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시장 본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 민주당이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오늘 발의를 했어요. 김현정 대표 발의던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부동산 감독 감시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법안 내용에서 부동산 관련 범죄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영장이 없이 대출이나 담보,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좀 포함이 돼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국민 사생활 감시하는 빅브라더법 아니냐라고 이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그 프레임이 그거 같아요. 집값이냐 자유냐 이 프레임으로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부동산 감독원 자체 하는 일이 뭐냐면 탈세나 청약 비리나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범죄네요, 그거. 네. 근데 이게 영역이 금융이나 대출 정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것을 그 금융이나 대출 정보까지 볼 수 있다는 건 초강력 데이터 기관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법을 단속한다는 이제 명분도 있지만 이게 개인의 그 금융 프라이버시라든가 영장주의에 바라는 게 아니냐 이 두 개가 지금 좀 약간 대립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목적은 너무나 자명하다. 다주택자라든가 투기꾼을 분명히 그 규율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잡기 위해서 한 거지만 오히려 이 칼끝이
투기꾼에 향해 있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국민한테도 좀 평범한 국민의 통장이나 그런 내역까지도 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결국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감시를 허용할 것인가 이 경계선을 좀 명확하게 해서 국민적 우려를 약간 잠식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여기에 키워드는 감독과 사찰이냐 그거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어떤 경계선을 국가가 어떻게 확정지어서 국민의 불안을 낮출 것이냐 그것이 예. 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뭐 시장 통제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에 국민들이 이 시장을 좀 통제해 주세요 이런 요구가 제일 높은 영역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영역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이 영역만 특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건 뭡니까? 굉장히 자본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들만의 리그나 특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을 통제해야 된다. 저는 이 기능이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작에 있었어야 한국 된다. 같은 부동산 시장에 말하자면 모든 것이 부동산으로 결정되는 사회에서 정작 그 부동산을 부동산만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허. 뭔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지금 이제 전 대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는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게 한국적 말하자면 뭐 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진즉에 이런 기관이 필요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약간 느낌에는 금융감독원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영역에 감독원. 있어서 감독원. 아. 네. 그리고 그렇군요. 뭐 국민의힘도 이거를 뭐 그런 본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가치를 말하는 게 이제 정당한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권한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를 두고 여의도에서 논의하면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파파파파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